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유타르 소유입니다. 오늘도 저 영상 시청해 주시러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카드 뽑기 역시 두 가지 방식이에요. 첫 번째는 카드 뒷면을 보시고 뽑는 방법과 또 하나는 카드 이미지를 선택하시는 방법인데요.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여러분이 끌리시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시청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2개 이상의 카드가 눈에 들어오신 분들은 2개를 모두 시청하신 뒤에 가장 끌리시는 리딩을 취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먼저 카드 뒷면을 선택하실 수 있는 시간 10초 정도 드릴게요.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카드를 오픈할게요. 네, 1번 애화즈 리딩 시작할게요. 네, 1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선 여러분들의 카드를 먼저 보면요. 완즈 킹 카드와 코인 킹 카드가 나왔습니다. 일단 퀸과 킹의 카드가 2장이 다 나왔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일복이 터졌다. 그리고 돈복이 터졌다. 그리고 돈복이 터지려면 일복이 함께 터져야 된다. 그러니까 좀 매사 좀 바쁘시고 연애보다는 내 일이나 커리어에 좀 더 집중을 하시는 분들, 내 삶의 목표나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치중을 좀 많이 두시는 것 같아요. 이 펜타클 킹 자체가 좀 물질의 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본 분들이 결혼 상대자를 만약에 찾는다 했을 때는 내가 어느 정도 모아놓고 능력이 됐을 때 결혼을 하고 싶은 생각이 크기 때문에 상대방도 약간 나랑 좀 조건이 맞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균형이 맞는 사람을 좀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크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완즈 킹 카드는 오지랖의 커리어 우먼 카드거든요. 그래서 나는 결혼을 해도 일을 그만두지는 않겠다. 둘 중에 하나는 만약에 집에서 살림을 하고 애를 봐야 된다 한다면 여러분은 못하실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져요. 나가서 내 위치에서 좀 일을 하고 내 입지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내 능력을 좀 평가받는 그런 것에 욕심이 좀 크신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자, 지금 펜타클 카드가 지금 페이지에서 코인 킹 카드까지 생각보다 우리 일본 분들이 물질적인 욕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조금 살짝 음흉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분명히 내가 조건을 따지면서도 사람들한테는 아니야, 나 조건 안 따져. 내가 있으면 뭐 상대방은 없어도 되지. 그냥 나만 사랑해줘도 돼. 라고 말하고는 싶지만 내심 마음 한켠에는 그래, 이왕이면 나보다 좀 능력도 좀 있고, 야, 나도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당연히 좀 나랑 비슷하거나 나보다 높은 사람 만나고 싶은 게 욕심은 아니죠. 하지만 겉으로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티를 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연애를 하거나 뭐 소개팅을 받는다거나 했을 때 초반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들을 좀 숨길 수가 있고, 그리고 소개팅을 할 때도 은연중에 다른 거 뭐 외모는 어때? 성격은 어때? 뭐 이런 거 물어보다가 능력적인 부분에서 나랑 안 맞는다 하면 조금 반감을 사게 되는 약간 그런 좀 현실적으로 마음보다는 이성적인 걸 많이 따라가시는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반면 상대방 분들은요,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와 버렸어요. 자, 운명적인 만남, 뭐 결혼도 좀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가 운명이다라고 느끼는 사람과의 결혼을 좀 추구하시는 것 같거든요. 거기다 또 여왕제 카드가 나와서 일단은 축하드리는 게, 정말 우리 일본 분들이 상대방의 능력을 좀 보고 커리어를 좀 중요시 여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왕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공주, 왕자로 친다면 이분들은 말 그대로 여왕, 황제급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우위에 계신 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이분들은 그렇게 현실을 따지는 그런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단지 자신이 좋아하는 그런 운명을 선택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물리적인 거리가 멀다거나, 그래서 자주 만나지를 못한다거나,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서 좀 이 관계, 연애에서 결혼으로 이끌어가는데 조금 힘든 부분이 있으면 좀 버거워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데 놔버리지도 않거든요. 지금 옆에는 완즈 페이지 카드가 나와서 내가 생각했던 운명의 인연이다 하다면 뭐 거리가 멀던 우리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힘든 관계던 나는 쟁취를 해버리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외모적인 측면에서도 이분들이 꽤나 미남, 미녀이신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굉장히 가정적이기도 해요. 내 것에 대한 소중함도 굉장히 잘 아시는 분들. 그런데 문제는 살짝 수동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지금 여왕제가 보면 푹 쉬는 쿠션 위에 딱 누워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좀 적극적으로 나가기보다는 상대방이 나에게 좀 적극적으로 다가와 주길 바라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완즈 퀸의 오지랖의 카드가 나와서 여러분들도 아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뭐 재고 또 내숭을 떤다거나 뒤로 뺀다거나 이러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살짝 여러분들도 뭐 표현을 하기는 하되 신중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아마 연애를 하기 시작하는데 조금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상대방은 수동적이고 여러분들은 적극적인 마음은 굴뚝 같으나 좀 심사숙고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두 분의 마음을 확인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다. 그리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도 결혼까지 이어지는데 조금
난간이 펼쳐질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상대방 분들이 좀 부드러운 성격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거저거 많이 따지시는 편이거든요. 그러니 만약에 혼수 준비를 한다 했을 때 여러분들은 좀 현실적으로 요모조모 따지는 부분이 있다면 상대방은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냥 제일 좋은 거, 당신만 원한다면 내가 제일 좋은 걸로 해줄게. 근데 여러분 눈에는 아니 왜 저렇게 진짜 물질적으로 좀 경제관념이 좀 나와 안 맞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분들이요 여왕제거든요. 이 본인이 물질적으로 여유가 되니까 굳이 결혼하는 과정에서 내가 굳이 이렇게 물질적으로 구애받지는 않겠다. 이런 마인드를 좀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가운데는 이렇게 테카혁이라는 이 테카혁의 혁은요, 혁신? 새롭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는 보통 뽑으시는 분들이 홍기를 놓치신 분들 또는 재혼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연애는 그동안 잘 해왔는데 이상하게 나는 결혼까지는 이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는 찰나에 좀 만나게 되는 그런 귀한 인연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조건이 굉장히 잘 맞아요. 정말 여러분이 조건을 따지시는 분들이라면 조건은 굉장히 잘 맞는다. 뭐 외모적인 수준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위치, 뭐 현실적인 부분에서 조건이 굉장히 잘 맞는다고. 그리고 또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 어떤 현실적인 면을 추구하신다면 상대방 또한 그런 부분에서 열심히 살아오셨기 때문에 이 위치에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해도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일적인 부분에서 뭐 일을 해서 늦는다. 뭐 맨날 야근을 한다 해서 여러분들이 자기는 왜 이렇게 맨날 늦게 와, 이런 투정은 또 안 부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현실적인 부분에 빠져 있어서 치중해 있어서 상대방에게 조금 무관심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상대방이 좀 외로움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조심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카드는 오래된 걸 버리고 새로운 걸 취하는 그런 카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분들과 만약 결혼을 한다, 또 연애를 한다 그러면 전의 연애나 전에 살던 삶의 방식과 삶의 모토가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두 사람의 관계에서 서로에게 좀 배려하고 맞춰 나가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시기 때문에 살면서 그렇게 큰 충돌이 일어나지는 않겠다. 일단 상대방이요 굉장히 너그러우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뭐라고 해도 당신 말이 맞지, 약간 이런 위주가 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녀가 조금 빨리 생겨서 또 동기부여가 생겨서 좀 더 열심히 사시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는 자식운이 아니더라도 뭐 어떤 협력자, 어떤 제3의 도움으로써 여러분들은 재물운이 좀 풍족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운이거든요. 자, 그리고 두 사람의 연애에서 결혼하기까지의 과정에 연애 기간이 얼마나 될까 해서 데빌 카드가 나옵니다. 일단 악마 카드가 나오면요, 이게 끊어질래 끊어질 수 없는 관계를 의미하거든요. 자, 이렇다는 건 좀 아까 제가 결혼까지 가는데 조금 험난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여기서 뒷받침을 해주고 있어요. 자, 좀 해붓 막 떨어졌다 붙었다를 좀 결혼하기 전까지는 하실 수가 있다. 그게 뭐 싸워서 뭐 어떤 충돌이 있어서 의견 차이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른 부분에서 여기 소드 6번 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서 주말 데이트만 하게 된다라든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정도까지 간다면 연애 기간이 굉장히 좀 길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년 이상, 4계절 이상을 조금 보고 결혼을 하게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어디까지나 좀 재미로 보시라고 웃으시라고 지금 뽑아본 카드인데 자녀운에 대해서 뽑아왔어요. 자, 요즘은 셋째까지 키우시는 분들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둘째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자, 첫째와 둘째 카드거든요. 지금 첫째 카드에서는 여러분들이 펜타클 4번 카드, 고집 카드가 나왔고요. 자, 지금 둘째에서는 소드 2번 카드, 아예 X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1번 분들 같은 경우는 자녀에 대한 생각이 하나만 낳아서 제대로 키우자, 약간 이런 게 아닐까. 그냥 한 아이에게 그냥 올인해버리는 그런 마음이 좀 크지 않을까 하거든요. 아니면 둘째까지 가고 싶어도
뭐 일적인 부분, 어떤 현실적인 부분에서 내가 둘째까지 낳으면 내가 왠지 힘들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한 아이에게만 집중을 하겠다. 이러는 게 아닐까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일본 분들 중에 혹여라도 12월생, 그리고 1월생, 2월생, 또 4월생이 계신 분들은요, 결혼을 조금 빨리 하시게 될 수도 있어요. 빨리 하지 못하면 좀 중간이었고 조금 느리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홍기를 좀 놓쳤다라는 생각이 든다거나 또는 뭐 재혼을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저 결혼 빨리 하고 싶은데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홍기 놓치시고 재혼 원하시는 분들은 좀 늦게도 결혼운이 있으시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셔도 좋고요. 희망을 내려놓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아직 나이가 어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결혼을 빨리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내 배우자의 눈을,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에 대한 눈을 좀 키워나가시는 것이 그만큼 연애도 많이 해보고 사람도 좀 많이 만나보는, 그렇게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을 좀 지금부터 키워보시면 어떨까 하면서요. 자, 1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2번 페르트로 리딩 시작할게요. 네, 이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선 여러분들의 카드를 먼저 보면요. 지금 데빌 악마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성들이 보는 여러분들은요. 정말 피할래 피할 수 없는 묘한 매력이 있답니다. 지금 악마 카드가 나오시는 분들은 보통 도화살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이 카드가 나오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변 이성들이 자꾸 꼬인다거나 뭐 저 이성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일단 한번 만나게 되면 좀 헤어지기가 힘든 분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성분들이 여러분들을 생각했을 때 싸워도 그냥 하루 아니면 몇 시간만 지나도 그냥 또 보고 싶은, 이상하게 오늘 안 보면 안 될 것 같은, 왠지 다른 사람한테 도망가거나 뺏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해요. 그리고 컵 9번 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2번 분들은 자립심이 확실하신 분들이 아닐까. 그래서 어쩌면 독립을 굉장히 빨리 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자존감도 굉장히 높으시고 혼자 있어도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굳이 내가 결혼을 꼭 해야겠어 라는 생각도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연애만 진짜 세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내가 굳이 결혼을 해야 될까? 이런, 그러니까 화려한 솔로도 괜찮다. 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여기 소드 킹 카드가 나와서 뭔가 자기 주장이 굉장히 확고하신 분들이에요. 이성적이면서 어쩔 때는 냉정하기도 하고 냉철하기도 한. 그래서 가끔은 주변 사람들이 야, 너 너무 독한 거 아니야? 너 너무 세잖아. 약간 이런 말을 좀 들으실 수도 있어요. 지금 소드 킹과 악마 카드가 함께 나왔기 때문에 이 조합은요. 진짜 센 인물들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아니요. 저 세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떤 일적인 측면이나 뭐 사람들을 대하는 게 아닌 일이나 내 어떤 생활 패턴 이런 부분에서 야 독하다 독해 이런 말을 좀 많이 들으실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자기 관리도 굉장히 잘 되시는 분들이고 나 혼자여도 괜찮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쩌면 누군가와 함께하는 미래보다는 내 스스로가 내 인생, 내 삶을 좀 기둥을 확실하게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이번 분들 같은 경우는 누구에게 좀 기대고 싶어하는 스타일은 좀 아니신 것 같아요. 굉장히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이상적이고 냉철한 그런 마인드로 내 삶은 내가 개척해 나갈 거야. 약간 이런 게 커서 정말 이번 분들 결혼 생각이 크셔서 들어오셨는지 아니면 내가 결혼하기나 할까? 약간 이런 생각으로 들어오셨을지 모를 정도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상대방 분들을 볼까요? 자, 좀 반대의 카드가 나왔어요. 자, 바보 풀 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나이로 치자면 여러분들이 연상일 가능성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연상이 아니더라도 연하라고 해도요. 상대방을 확 휘어잡을 만큼의 마인드 그리고 정신력이 강하신 분들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상하게 여러분에게 그래요. 당신 말이라면 내가 듣는 게 맞는 것 같아. 만약에 부부들 같은 경우는 이런 말 흔히 하죠. 여러분들이 여성분들이라면 와이프 말 들어서 안 되는 거 없다. 약간
약간 그런 분위기가 또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은근히 또 욕심은 많아요. 자, 물질적인 것의 욕심과 뭐 내가 연애 아니면 삶의 목표, 이분들도 여러분들 못지않게 욕심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여러분보다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은 결혼을 해서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에 모토가 있다. 여러분은 그냥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열심히 자리를 만들어서 난 혼자 살아도 괜찮아. 결혼 좋은 사람 만나면 내가 정말 할 만한 사람이 생기면 하겠지만 누가 하라고 해서 하지는 않을 거야. 이런 게 크다면 상대방은 어쩌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자신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안정된 삶을 좀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이분들도 영혼이 자유롭기는 해요. 나도 그래 혼자 산다면 혼자 살 수도 있지라는 마인드도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마음보다 혼자 살아서의 편안함보다는 어떤 가정을 꾸려서 어떤 내 바운더리를 만들어가는 걸 조금 더 중요시 여길 수가 있다. 그게 아무래도 이분들에게는 어떤 과거의 추억이나 아니면 환경적인 부분에서 큰 영향을 받지 않으셨을까 합니다. 예를 들면 이분들의 부모님을 봤을 때 너무 화목한 거죠. 굉장히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나도 이런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 게 내 삶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만약에 꼭 행복한 가정에 영향만 받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요즘은 이혼 가정, 편부모 가정에서 자라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흠도 아니고요. 그런 걸 봤을 때 나는 이혼하지 않고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내가 끝까지 갔으면 하는 게 내 삶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어떤 목표를 잡게 되면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만약에 결혼을 생각을 한다 했을 때 진짜 주변 어떤 환경적인 거, 주변에서 누가 반대를 하던 현실적인 좀 어려움이 있던 그런 모든 걸 극복해내고 내 한 몸, 이 한 몸 다 바치리라. 약간 그런 마인드고요. 우리 이번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는다. 약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나에게 올인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래, 이런 사람이라면 내가 내 인생을 좀 맡겨도 되겠구나. 왜냐면 우리 이번 분들은 어떤 삶의 연애적인 측면이나 현실 경험이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경험이 굉장히 좀 적으신 분들. 그래서 굉장히 순수하고 투박하기 때문에 조금은 어설퍼 보일지는 몰라도 좀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펜타클 2번 카드가 나와서 우리 돈을 잘 굴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적인 부분에서도 좀 능력이 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잘 굴린다. 금전의 회전율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좀 묵히는 편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가운데는 레지예라는 이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카드의 예자는 예비, 대비하다, 좀 기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때를 만나서 어떤 결정체를 빚어낸다라는 형국의 카드거든요. 힘든 역경도 이겨내면서 그 힘든 역경을 이겨내면서 버텨내고 그 시간이 지나 서로가 좀 더 빛나는 그런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굉장히 충동적이지 않고 계획하고 어떤 대비책을 미리미리 만들어내서 그때그때 힘든 구간이 찾아왔을 때 함께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 한 사람이 끌어주면 한 사람은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형국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두 사람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르익고 돈독해지는 관계의 카드예요. 낭만과 오직 사랑으로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는 관계로 이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분들은 네 거 내 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면 내 것도 네 거, 네 것도 내 거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냥 네 거 내 거 없다. 이분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올인하는 스타일이라고. 여러분들은 네 것도 내 거 할 수 있지만 이분들은 그래 내 것도 네 거 해. 이렇게 모든 걸 좀 이분들은 오픈하는
그런 관계로 이어가게끔 좀 굉장히 좀 노력파이신 것 같아요. 상대방 분들이. 그리고 여기서 좀 현실적인 게 필요할 수가 있어요. 너무 이분들이 올인을 하고 두 사람이 어떤 사랑과 낭만으로 이 관계를 이끌어 가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그 현실적인 부분을 컨트롤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각자 위치에서 굉장히 최선을 다하는 뭔가의, 근데 여기서 두 분은요, 어떤 노후 대책보다는 현실의 만족감에 더 치중을 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가 행복해야 행복한 미래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완즈 3번 카드와 지금 바보 풀카드가 좀 비슷한 이게 번영, 뭔가 모험의 카드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은 지금 만약 예를 들어서 돈 안 먹고 안 쓰고 해서 꾸준히 모아서 내가 나이 먹어서 그냥 편하게 살래. 아니면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가고 싶은 여행이 있거나 먹고 싶은 음식이 있거나 이러면 나는 좀 어느 정도는 좀 즐기고 살아야겠다라는 기준이 둘이 비슷하다라는 거죠. 거기에서는 마찰이 오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아마 두 분이 약간 그런 걸 좀 추구하시는 편이 있기 때문에 낭비나 어떤 실속 있는 지출이 좀 필요하시겠다. 그러니까 낭비는 조금 줄이지. 근데 여러분들이 낭비할 분들이 아닌 그런 분들이시라서 어떤 계획, 노후 대책을 올인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 만족해가면서 적절한 노후 대책까지 세워 나가시길. 그럼 한 사람은 잡히고 한 사람은 좀 놓아주는 그런 이상적인 관계가 되지 않을까 하거든요. 그리고요, 두 사람이 연애 기간을 보면요, 지금 펜타클 페이지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연애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을 것 같아요. 이분들은 그냥 보면은 첫눈에 반해서 올인할 가능성도 있고 여러분들 또 치명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이 나 혼자여도 괜찮아. 근데 이렇게 빨리 짧은 연애를 하고 여러분들이 훅 가서 결혼을 해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들 나 화려한 솔로? 여러분들과 연애를 오래 하면 오히려 그 관계가 가족처럼 정말 친한 친구처럼 이렇게 변질돼 버리면 오히려 결혼까지 힘들어질 수가 있어서 연애 기간이 좀 짧을 수도 있다. 이 카드로 봤을 때는 제가 정말 번개불에 콩거 먹을 수도 있어요. 6개월 안에 하실 수도 있고 페이지가 시종 카드이기 때문에 아이가 생겨서 결혼을 하게 되실 수도 있다. 이거 재미로 보시는 거니까요. 그거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아이운, 이세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세가 몇 명이나 있을까에 대한 카드를 뽑았는데 첫째, 둘째거든요. 지금 첫째 카드에서는 소드 9번 카드가 나오고 둘째 카드에서 완즈 에이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첫째를 낳았는데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나 봐요. 한 명만 나오면 왠지 얘가 외로울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둘째 계획을 또 바로 세우실 수가 있다. 근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좀 고민을 많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의견이 합쳐지게 되거나 아니면 계획하지 않은, 왜냐면 완즈 에이스 카드는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운을 뜻하기 때문에 정말 둘째를 원하시지 않는 분들은 정말 계획을 잘 세우시거나 아니면 피임을 정말 잘 하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저 둘째 괜찮아요. 라는 분들은 아니더라도 자, 에이스 하늘에서 내려줬는데 점지해줬는데 어떡할 거예요. 삼신할머니한테 가서 따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둘째까지도 가능한 운이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완전 에이스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둘째가 효도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재미로 한번 뽑아봤어요. 재밌게 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우리 이번 분들 중에 특히 3월달이나 5월달이신 분들 같은 경우요. 결혼을 굉장히 빨리 한다거나 늦게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적정 시기에 그냥 남들 다 하는 그 적정한 시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결혼을 하셔도 된다. 하지만 이 적정 시기라는 게 너무 빠른 시기에 결혼을 하게 되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걸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이번 분들 성격에 혼자 있는 걸 좀 좋아하셔가지고 누군가와 함께하는 게 좀 나이가 어리실 때는 오히려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서 좀 천천히 하지 않으실까 합니다. 네, 그럼 우리 이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3번 인구주 리딩 시작할게요.
네, 3번 분들 카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러분들의 카드를 보면요. 지금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운명의 상대자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자, 일단 결혼 시기가 다가와도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어떤 조건을 크게 따지는 모습은 보이지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홍기가 다가오면 지금과의 생각과는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아래 소드 2번 카드가 나와 있어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결혼을 좀 하려고 했다 실패했던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아니면 연애에서 결혼까지 좀 이어지지 않는 부분이 좀 답답했던, 아니면 연애와 결혼 사이에서 연애까지는 좋은데 결혼까지는 별로였던 것 같아. 좀 그런 만남을 좀 해오셔서 아직까지는 결혼을 하지 못하신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이제 미래에 결혼할 시기가 다가왔을 때 그런 비슷한 좀 고민을 하지 않으실까. 뭔가 나는 조건 같은 거 따지고 싶지 않은데 이상하게 조건 내가 보고 있더라. 어떤 현실적인 면과 타협을 해가는 내 모습을 좀 발견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코인 7 카드가 나와서 굉장히 가정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시는, 정말 노력파이실 가능성이 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결혼에 대한 환상이 굉장히 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환상을 깨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시려고 하는 모습도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감수성이 굉장히 풍부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조건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런데 내심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능력은 받쳐줘야지. 그게 진짜 여러분들의 진심이 아닐까. 근데 누구나 다 그렇죠. 능력 안 되고 맨날 물질적인 것 때문에 허덕이고 살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너 돈이냐 사랑이냐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다면 결혼은 그래도 저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겠다. 그래야 내가 금전적인 건 만들어가면 되지만 사랑, 마음, 심적인 건 만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약간 이런 부분이 좀 커 보여요. 그리고 좀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나를 걱정시키지 않는 사람이 내 배우자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크신 것 같아요. 이성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과는 나는 절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결혼해서 바람핀다? 한 번은 봐줄 수 있죠. 절대 그런 모습은 여러분에게서 찾을 수가 없어요. 자, 배우자의 배신? 절대 눈 감아줄 수 없는 감수성이 풍부하신 그런 분들이거든요. 내가 그래도 결혼했는데 실수 한번 할 수 있죠. 눈 한번 딱 감아줄게요. 그런 게 없는, 좀 그럴 땐 또 냉철해요. 왜냐면 근데 그만큼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내 운명의 상대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좋아했던 만큼 상처도 커서 배우자만큼은 내가 연애 때는 그래도 봐주더라도 결혼해서는 절대 봐줄 수가 없다. 자, 이런 마인드가 아닐까 해요. 그리고 굉장히 성실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3번 분들이. 그렇다 보니까 배우자분을 봤을 때도 좀 상대방이 성실하고 삶의 목표가 좀 뚜렷하신 분들을 원하지 않을까. 자, 그럼 상대방 분들 한번 볼까요? 자, 월드카드 나왔습니다. 이분들요, 완벽주의자예요. 그리고 은둔자 카드까지. 자, 뚝심 하나, 성실함 하나는 끝장납니다. 자, 한 우물을 파면 끝까지, 일단 끝장을 보시는 분들이에요. 자, 일명 도사님 카드죠. 연애를 하던, 공부를 하던, 회사 직장을 다니던, 일단 한 우물에서 꾸준히 오래, 롱런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연애를 해도 좀 길게 하실 가능성이 있고 또 깊고 롱런하지 않아도 일단 서로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악이 끝나야지만이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감정에 치우쳐서 움직이시는 분들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다행인 것이 컵 9번 카드가 나와서 자, 마음의 풍족 그리고 현실감, 어떤 물질적인 충족도 충만하신 분들이거든요. 자, 마음의 여유가 있다라는 건 그만큼 현실적으로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이분들이 굉장히 성실하고 한우물 파는 뚝심이 있는 끈기가 굉장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물이 나온 게 아닐까 해요. 그리고 월드 완성이라는 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해외와 관련된 분들일 수도 있거든요.
어떤 삶의 환경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일적인 부분이든 뭐 언어적인 부분이든 어떤 것으로든 좀 외국과는 좀 관련이 있으신 분들이실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결혼하면 나는 외국 나가서 살고 싶어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배포가 좀 크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소드 7번 카드, 자, 도둑놈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이 결혼운에서 이 카드가 나오면요. 자, 상대방을 내가 쟁취한다, 뺏어간다. 자, 본인이 선택한 것에 후회를 하지 않는다. 자,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어느 전쟁터에서 남의 전장에서 지금 칼을 훔쳐오는 카드예요. 지금 이만큼 훔쳐갔다면 상대방이 적군에서 이 유니콘을 가만두지 않을 거란 말이죠. 하지만 그런 거에 두려움이 있었다면 훔치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 내가 선택한 것엔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런 마인드? 어떻게 보면 되게 욕심도 좀 많으신 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이적인 부분을 본다면 두 분이 동갑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나이가 많든 일단 상대방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제 도사님이 나왔기 때문에 상대방이 연상일 가능성이 크고 여러분이 연상이라고 해도 이분들 마인드 아니면 정신적인 측면에서 이겨낼 수가 없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조금 끌려가는 느낌을 크게 받을 수가 있어요. 이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 초에는 이렇게, 중반에는 이렇게, 자, 말년에는 이렇게 뭔가 목표를 이분들은 세워두고 처음부터 단계적으로 밟아나가실 가능성이 있어요. 어쩌면 그런 걸 여러분들은 굉장히 높이 평가할 수 있거든요. 아, 나는 내가 끌려가는 것보다 뭔가 나보다 내가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좀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인드가 좀 커서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말을 조금 많이 들어주는 편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운데의 카드. 자, 이 카드는요, 수화기제라는 카드예요. 자, 이 수화기제의 기제는 이미 만사가 다 이루어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애를 오래 해서 결혼을 하든 뭐 짧은 연애를 했어도요.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알고 그 누구보다 깊은 관계로 이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사람이 굉장히 이상적인 만남을 가지게 된다. 이성적인 결혼 상대자이다. 자,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눈빛만 봐도 이제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안다. 막 척하면 척. 이분들이 척하면 여러분들이 척. 이래버리니까 여기서 충돌이 생기기가 좀 힘들어요. 여러분이 좀 많이 따라가주는 편이시라서. 그리고 둘뿐만이 아니라 이미 주변 사람들도 인정을 해버려요. 아, 저 두 사람 너무 잘 어울린다. 그리고 뭐 가족들이나 주변 친지들이 축복해주는 그런 결혼을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금전적이나 현실적으로도 두 사람은 재물을 키우고 관리가 굉장히 잘 돼서요. 큰 돈을 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자, 이런 뜻이 있거든요. 좋은 임금 아래 어진 신하가 있다. 자,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이. 와, 최고의 배우자가 아닐까 하거든요. 하지만요,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서 가끔은 상처 주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자, 말을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상처 주는 행동을 좀 자제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잘 존경하고 살다가도 가끔씩 뭔가 욱해서, 자, 보시면은 이 컵 킹 카드가 감정의 기복이 좀 오락가락하는 카드여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 컨트롤이 안 돼서 상대방이 좀 상처 주는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선을 지키고 좀 상대방을 존중만 해준다면 정말 이상적이고 좋은 배우자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결혼까지 꼴이 나는 데 있어서 연애 기간에 대해서 뽑아봤는데요. 펜타클 9번 카드. 연애 기간이 조금 기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카드처럼 좀 오랜 기간 만나서 이렇게 깊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애 기간은 좀 깊어지실 것 같다. 그리고 연애가 길지 않더라도 서로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막 저 뼛속 깊은 곳,
저 내면에 있는 속에 있는 생각까지 다 서로가 오픈하고 공유한 그 상황에서 이제 결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건 진짜 재미로 정말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뽑아봤는데, 자, 자녀 운이에요. 첫째를 낳으실지 둘째까지 낳으실지. 요즘은 셋째까지 낳으시는 분들은 너무 보기가 힘들어서 제가 둘째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째 카드에서 행맨 카드가 나왔고요. 둘째 카드에서는 펜타클 7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지금 똑같은 카드가 나왔어요. 자, 일단은 행맨 카드 첫째로 끝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고민은 하세요, 둘째를. 그런데 이미 첫째에서 행맨 카드 머무르는 카드가 나와 있어서 첫째로만 만족하실 수도 있고, 어쩌면 두 분 사이에는 자녀 없이 그냥 우리 둘이 행복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또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냥 지금 우리 둘만 행복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아이를 낳으면 우리 삶이 너무 좀 핍박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아이가 없어도 우리는 둘만 행복하면 돼요. 이런 분들이거나 아니면 한 아이에서 끝이 날 수가 있다. 자, 둘째를 고민을 하지만요. 이건 굉장히 타협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자, 우리 3번 분들 중에 혹여라도 6, 7, 8월생이 있으시다면요. 결혼을 너무 늦게 하지도 그리고 또 너무 빨리 하지도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냥 이상적인 시기에 남들 많이 하는 그런 시기에 좀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좀 결혼을 빨리 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배우자를 볼 수 있는, 좋은 배우자를 볼 수 있는 눈을 조금 키우셔야 될 것 같고, 저는 되게 늦게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외로움에서 좀 버텨내셔야 된다. 자, 운명의 상대자라고 막 혹해가지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참고만 해두신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그냥 누구나 노멀하게 하는 그런 적정한 시기에 좋은 인연분을 만나신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3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4번 운조 리딩 시작할게요. 네, 4번 분들 카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러분들의 카드에서 여사제 카드가 나왔거든요. 굉장히 스마트하신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굉장히 고위직, 예를 들면 저 공무원이나 어떤 연구원에 좀 관련된 일을 하시고 계시거나, 아니면 정말 여사제기 때문에 뭐 종교적인 면, 아니면 정신적인 측면, 심리 상담사 같은 저희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도 뭐 계실 것 같아요. 그만큼 어떤 교육적인 측면이나 뭐 직업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큰 전문성을 보여주는 카드거든요. 특히 공부하는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우등생이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공부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 집중력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 그리고 이미지 자체가 외모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이성분들이 봤을 때 뭐 진짜 이쁘고 잘생겨서 매력적일 수도 있고, 엄청 잘생기고 이쁜 건 아닌데 풍기는 이미지가 뭐 고급적일 수도 있고요. 일단은 차가운 부분을 느낀다고 해요. 뭔가 부드럽고 다정다감하고 이런 거보다는 좀 차갑고 다가가기 힘들고 살짝 넘사벽이다, 이렇게 이성분들은 느낀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코인 4번 카드가 나와서 확실히 일명 꼬시기 힘든 사람이다. 자기 주관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4번 분들 고집이 엄청 세신 분들, 겉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세 보이거나 이런 게 없는데 성격, 고집 이런 부분에서 좀 세다. 성격 세네. 좀 오래 만나신 분들은 그런 걸 좀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컵 2번 카드가 나와 있고 옆에는 또 마차 카드가 나와 있어요. 자, 겉으로 봤을 땐 굉장히 차분해 보이고 차가워 보이고 이렇게 보일진 몰라도 성격 굉장히 급해요. 그래서 좀 느릿느릿한 거 보기 힘들고 그런 사람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게으른 사람들, 추진력 없는 사람들, 왜냐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워낙에 성격이 좀 급한 편이기 때문에 답답한 걸 좀 못 견뎌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 있잖아요. 손이 굉장히 빠르거나 말이 굉장히 빠르다거나, 그리고 내가 뭔가 생각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행동으로 실천에 옮기시는 분들,
또 배우자를 볼 때는 조건을 좀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그냥 나와 성격이 비슷하다거나 마인드가 비슷하다거나 아니면 어떤 현실적인 뭐 사회적 지위나 위치가 나와 비슷하다거나 아니면 경제적 상황이 나와 좀 비슷한, 그러니까 너무 갭 차이가 큰 사람보다는 그냥 두루두루 나와 비슷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상대방 분들 볼게요. 자, 마차 카드 나왔습니다. 똑같이 나왔죠. 자, 이분들 여러분들이랑 좀 비슷해요. 성격 급한 건 좀 비슷해요. 그래서 답답한 건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일단 운동에 단련된 굉장히 몸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남녀 불문하고 운동을 좋아해서 자기 관리가 잘 되시는 분들, 그리고 추진력과 리더십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고요. 일단 마차 카드가 나오면 외모가 좋습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도 외모 빠진다라는 얘기를 못 들으실 텐데, 자,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외모로는 나 어디 가서도 안 죽어, 이런 스타일이시고, 그리고 좀 이동하는 일을 좀 많이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조용히 가만히 있는 정적인 직업보다는 좀 움직이고 활동하는 그런 동적인 직업을 가지고 계실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아래에는 컵 5번 카드와 소드 에이스 카드가 나와서, 자, 우유부단함보다는 너무 좀 가끔은 냉철해 보일 수도 있다. 자기가 싫은 건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뭐 대시나 뭐 아무나 길에 밟히는 여자들, 남자들이 고백해온다고 해서 뭐 다 받아주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좋아야지 만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어야지 한다. 그 어떤 부분에서 보면 본인이 자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일적인 부분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선 최선을 다하지만 그 이상을 요구하면 그냥 바로 그만두더라도 할 말 다 하면서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 이런 분들은 두 분류가 있거든요. 진짜 막가파, 진짜 내가 자신감, 내가 잘하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러실 수도 있고, 능력이 있어서. 또 한 분은 정말 그냥 금수저라고 하죠. 무서운 게 없는 분들이죠. 금수저 아니면 흑수저라도 정말 자수성가해서 내가 이 위치까지 올라왔다. 이 장군 카드거든요. 이분들이 뭐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자신감이 굉장히 충만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빠꾸는 없어. 노빠꾸야. 그냥 무조건 앞으로 전진한다. 실패란 없다. 실패가 있다고 해도 나는 다시 일어날 거야. 자, 오뚜기 체질이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왜 그러느냐? 상처받는 걸 싫어합니다. 누군가에게 좀 실망을 좀 많이 했다거나 뭐 상처를 좀 받는 일이 좀 크셨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일단 본인이 내가 상처받고 실패해서 좌절하고 이런 상실감을 느끼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연애를 할 때도 이 사람과 내가 오래 가기 위해서는, 내가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 근데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 사람이 이 정도밖에 안 해? 그러면 냉철하게 또 잘라버리는, 그러니까 그런 게 있거든요. 자, 그리고 실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도전은 많이 하시지만 아닌물이다. 내가 발을 담궜는데 이게 구정물이다. 그럴 때는 또 빨리 발을 빼시는, 자, 통찰력이 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예지력도 좀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감히 이쪽으로 가면 잘 될 것 같아 하면은 그냥 직진해버리고, 근데 조금 찌찜해. 그래도 이건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근데 느낌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그러면 또 빨리 발을 빼는, 자, 이런 모습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참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뭔가 사람이 계속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고 그 위치에서 자기가 주어진 그 시간에 그 기회에 모든 걸 좀 해내려고 하는 모습이 멋있어 보인다. 우리 남자든 여자든 자기가 좋아하는, 아니면 자기가 하는 일을 가장 열심히 할 때 섹시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이뻐 보인다고 하잖아요. 아마 그런 모습에 여러분들이 좀 반하지 않을까 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건이 더 좋다 손 쳐도 이분들의 어떤 미래, 가능성 이런 걸 보고 또 마음에 들어 하실 수도 있고, 이분들의 능력이 좋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저 사람은 뭐 돈 까먹을 사람은 아니다. 약간 이런 어떤 경제적인 측면,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저 사람이랑 살면 처자식은 굶어 죽이지 않겠다.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라면 저 여자랑 결혼하면
살림 말아먹진 않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해요. 자, 그리고 여기 가운데 이 카드에서 수집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빗자는 서로 친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땅 위에 물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흙과 물이 조화를 이룬다. 이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두 사람은요, 좀 협력자 관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결혼해서 육아나 어떤 경제 활동에 있어서 마찰이 굉장히 적을 수 있다. 이게 협력의 대명사. 그러니까 남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부부관계.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좀 길거나 그 시간만큼 서로에게 좀 집중할 만큼 그리고 또 올인할 만큼 주변 정리를 굉장히 확실하게 하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이성 문제가 있다거나 뭐 금전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그러니까 빚이 있다면 빚을 둘 다 뭐 갚고 뭐 시작을 한다던가 다른 이성이 있다. 뭐 지저분한 이성 관계가 있었다. 뭐 서로는 모르죠. 근데 여러분이 됐던 상대방이 됐던 서로 깨끗하게 정리하고 오로지 두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살아가려고 확실하게 두신다. 그리고 이성 간의 문제가 살면서도 적어요. 이미 상대방 분들은 경험이 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난 좀 지겹다. 그냥 나는 내 가정에 충실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주변 정리가 들어가시는 걸 수도 있고요. 근데 일단 여기 이 카드에서 뭐 경제적인 측면이나 뭐 재물운을 보면요. 둘 다 사람이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주변에서 막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협력하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인복이 많다 보니까 재물운이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된다. 그래서 만약에 두 분이 같이 뭐 사업을 하신다 한다면요. 이상하게 뭐 부모님들이나 주변에서 막 도와주려고 해요. 아, 그거 내가 좀 도와줄까? 그래서 뭐 투자자가 많다거나 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재물운에 있어서는 두 사람이 뭐 흙과 물이 조화를 이룬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상생하게 되는 그런 궁합이 아닐까 합니다. 자, 그리고 결혼까지 이어지는 그 연애 기간을 보는 카드에서 스타 카드가 나왔어요. 자, 이 카드는요. 첫눈에 반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연애 기간이 좀 짧을 수가 있다. 그게 아니라면 반대로 또 너무 길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게 스타 카드가 밤하늘의 별이잖아요. 밤하늘의 별이 얼마나 멉니까? 근데 두 사람이 성격이 좀 둘 다 급하신 성향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좀 빨리 하지 않을까, 빠른 편에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아래에는 정말 이건 좀 재미로 보시라고 뽑아봤는데요. 자녀운에 대해서 뽑아봤어요. 요즘은 셋째까지 낳으시는 분들 거의 적기 때문에 둘째까지만 한번 볼게요. 일단 첫째 카드에서는 컵 7번 카드가 나오고요. 둘째 카드에서는 선 카드가 나왔습니다. 첫째만 낳는데 생각이 너무 많아요. 이상하게 둘째도 낳고 싶은 거야. 그게 뭐냐면요. 첫째 딸을 낳는데, 이상하게 아들도 낳아보고 싶은 거죠. 아들도 키워보고 싶은 거지. 그리고 아들을 낳는데, 딸 한번 키워보고 싶다. 딸 있는 집이 너무 보기 좋더라 하면서 둘째 계획을 들어가는데, 이 썬카드가 어린 아이의 카드예요. 그래서, 우리 사모분들은 둘째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첫째로는 좀 모자른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좀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사모분들 중에 혹여라도 좀 9월달, 10월달, 11월달이 있으신 분들은요. 결혼을 좀 빨리 하실 가능성이 좀 크다고 하거든요. 요즘은 결혼하는 시기가 좀 많이 늦춰졌기 때문에 뭐 사람들마다 뭐가 느린 거고 뭐가 빠른 거예요 하실 테지만 본인이 느꼈을 때 내가 기준이 몇 살 때 하려고 목표를 잡아놨다 했는데 그 목표가 넘어가면 늦은 거죠. 그걸로 좀 기준을 두시면 되실 것 같고 그런데 9, 10, 11월 달이신 분들은 뭐 굳이 크게 결혼을 빨리 한다? 안 한다? 이건 구애받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참고하실 건 조금 늦게 결혼을 하신다 하면은 떠밀려서 하시면 안 된다라는 운이 있거든요. 떠밀려서 하면 좀 내가 원하는 사람과의 결혼이 좀 힘들 수가 있다. 자,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 5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5번 케나즈 리딩 시작할게요. 네,
네, 5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우선 여러분들의 카드를 보면요. 완즈 킹 카드가 나왔습니다. 열정의 왕 카드가 나왔거든요. 자, 고집이 좀 세신가요? 좀 여러분들은 내 위주로 좀 돌아가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애를 하더라도 내가 주도권을 잡고 하는 연애를 좀 즐겨 하셨거나 좀 그런 연애를 추구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결혼을 해서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주도권을 좀 잡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성격이 끌려가기보단 내가 좀 리드해가는 성격이지 않을까 해요. 그런데 아래에 행맨 카드가 나와 있어서 연애를 하면 내가 리드하고 내가 조금 고집 있게는 가지만 그래도 연애를 한 번 하면 좀 오래 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연애 상대자가 그렇게 많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연애 경험이 적은데 연애 기간은 좀 길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어른의 사랑을 좀 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좀 도가 트신 분들일 수도 있어요. 연애적인 측면에선. 그래서 지금 현재 솔로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연애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정말 진짜 결혼할 사람 아니면 그냥 안 만나는 게 나아. 이런, 그냥 차라리 내 일에 더 집중하는 게 더 나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5번 분들은 내가 뭐 결혼을 꼭 해야겠다 라기보다, 아니면 지금 결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 좀 나이가 좀 이제 홍기가 다 되신 분들, 그리고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결혼을 해야 되는 그 순간이 왔을 때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실 수도 있다. 너무 여러분들이 좀 신중한 게 있었다거나 아니면 결혼하려고 어떤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우물쭈물하다 그 기회를 좀 놓쳤을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요. 그게 왜 그러냐, 저 밑에 코인 6번 카드가 나왔거든요. 좀 여러분들은 현실적인 부분을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사랑을 해도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혀야지 결혼을 하는 거지. 그냥 어떻게 마음만으로만 결혼을 하냐. 뭔가 내 삶의 어떤 목표, 내가 뭔가 목표를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목표를 이룬 다음에 난 결혼을 하겠어. 아니면 내 현실적인 어떤 계획의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 갑작스럽게 상대방이 결혼하자 이렇게 말하면 뭐야, 뭐 생뚱맞게 결혼이야 이러셨을 가능성도 있고 앞으로 그러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대방의 뭐 경제적 위치나 여러분의 경제적 위치가 좀 비슷하다거나 아니면 돈에 물질적인 것에 구애받으면서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틀에 박혀 있는 생각?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이 철모를 때 누군가 강하게 밀고 가면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한 사람이 아무리 막 밀어붙여도 현실적인 부분에서 조건이 맞지 않으면 아니야, 지금은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신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배우자. 이런 여러분들의 틀을 깨버린 사람이겠죠. 자, 일단 펜타클 페이지 카드, 마법사 카드가 나왔어요. 일단 인물이 좋습니다. 그래서 금사빠이신 분들이거나 좀 외모를 많이 따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라면 외모 굉장히 좋아요. 일단 이쁘고 잘생기고 매력이 철철 넘치는 분들이고 얼굴도 좀 동안이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카드에서는 완즈 킹 카드가 나왔는데 상대방에서는 페이지가 나왔다라는 거는 여러분이 연상일 가능성이 크고 상대방이 연상이라고 손 쳐도 여러분들이 너무 현실적이에요. 그러니 정신적인 연령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높을 수가 있다. 이분들은 그냥 순수하게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적정한 시기가 되면 결혼하면 되는데 그렇게 막 복잡하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분들의 어떤 그 순수하고 뭔가 따지지 않는 조건 없는 어떤 그런 직진, 그런 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판타지를 또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거기다 마법사 카드가 나와서 재능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뭐 재능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지금 완즈 킹이 나무를 들고 있거든요. 어쨌든 뭔가 도구를 써서 일을 하고 직업을 갖는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은 도구가 4개나 있어요. 여러분 나무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지 못하는 걸 이분들이만 뚝딱뚝딱 해낸다거나,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
좀 맥가이버? 그러니까 맥가이버는 너무 옛날 분인가요? 요즘 드라마에 갯마을 차차차라는 드라마에서 신민아님하고 김선호님 아시죠? 그분들 주연으로 나온 드라마인데 저 그거 너무 재밌게 봤는데 거기에 나오는 김선호님 그 홍반장 같은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음이 굉장히 순수해요. 왜 갑자기 그분이 생각났는지. 근데 또 이거저거 다 잘하세요. 거기서 김선호 그 홍반장이라는 인물이요. 자격증이 한 몇십 개 되는 것 같아요. 막 인테리어, 공인중개사 또 여러 개 나왔거든요. 대한민국에서 딸 수 있는 자격증은 그분이 다 따신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 상대 배우자인 그 신민아 씨는 그냥 의사거든요. 단순히 그분은 그거 하나만 잘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사회적 위치나 이런 부분에서는 본인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인간적이고 나를 따뜻하게 정말 순수하게 나라는 사람을 사랑해주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서로가 이렇게 빠져든 이상하게 우리 5번 분들은 자꾸 그 드라마의 두 인물이 자꾸 오버랩이 쳐져서 설명을 잠깐 드렸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완즈 10번 카드가 나와요. 이분들도 단순하게 이 재능이 생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만큼 엄청난 노력을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이분들도 분명히 힘들고 지쳤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나서 나는 뭐래도 해내야 돼. 나는 꼭 이걸 해내야 돼.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에요. 뭔가 인생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굉장한 노력파? 여기서 만약에 마법사 옆에 펜타클 킹 카드가 나왔으면 제가 그냥 금수저입니다. 집안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뭐 이거저거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재능이 좋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펜타클 페이지예요. 밑바닥부터 본인이 정말 자수성가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쌓아 올리신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분명히 어떤 힘든 역경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경을 다 이겨내고 빛을 보신 그런 분들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펜타클 4번 마지막에 금전에 대한 현실, 물질적인 거, 그리고 내 것에 대한 욕심이, 소유욕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건 꼭 내가 좀 가져야 좀 성이 풀리는 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도도하고 아무리 세도요, 이분들 소나기에 한번 들어오면 일단은 한번 사귀고 봐야 되고, 오래 사귀게 되면 일단 결혼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분들 눈에 띄어버리면, 그러니까 임자 만난다고 하죠. 자, 이 가운데 이 카드를 보시면 이 카드는 뇌풍항이라는 카드예요. 항은 한결같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해와 달이 있는데 해와 달처럼 늘 같은 곳에서 서로를 밝게 비추는 그런 카드예요. 무탈하게 굉장히 순조로운 연애를 하시고 또 결혼 생활까지도 유지를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결혼까지의 과정이 살짝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비만큼 결혼이 성사되는 그 순간부터 이제 행복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아까 완즈 10번 카드에서 힘든 어떤 역경, 힘든 고비가 와도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두 분 사이에 물리적인 거리, 나이, 사회적 위치, 이런 게 좀 갭이 있어서 내가 못한다 이거보다는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에게 이런 어떤 환경적인, 현실적인 걸 좀 설득시키려고 자, 프로포즈를 하는데 결혼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니까 이분들과 걸리는 게 많아. 나이 차이가 좀 나는데 어떻게 결혼하지? 이분들이 나이가 많던,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던. 일단은 그런 거에서 고민이 될 때, 그런 갭 차이를 줄이는 것도 이분들의 몫인데, 이겨낸다 이거죠.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굉장히 한결같고 변함없는 모습, 굉장히 성실하신 분들이라서, 그리고 또 큰 욕심을 부리지를 않아요. 그리고 금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꿈과 내 미래를 따라가다 보니까 재물운이 저절로 따라온다.
그런데 이제 마법사 카드와 펜타클 페이지를 기본적으로 깔고 나와서 이분들이 뭐 제가 아까 뭐 자수성가 말씀드려서 뭐 밑바닥부터 올라왔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베이스로 깔려진 재물운은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하셔도 뭐 돈 때문에 뭐 물질적인 것 때문에 걱정은 안 하실 것이다. 왜냐면 또 펜타클 4번 카드가 막 돈을 머리에 이고 가슴에 끌어안고 두 발에 밟고 있잖아요. 이분들 그냥 몸에다 돈을 칠갑을 할 정도로 욕심이 좀 많으신데 그렇다고 또 돈을 따라가지는 않고 그러니까 삶의 모토가 굉장히 궁금한 분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벌어서 내 배우자, 내 가족을 먹여 살리고 나 때문에 나를 믿고 온 사람을 고생시키지를 않으려는 뭐 그런 기준이 또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살짝 부족한 면이 있다면 너무 내 가정, 너무 내 사람만 생각하다 보니까 주변에 굉장히 소홀해질 수가 있어요. 너무 결혼을 해서 살다 보면 주변 사람들과 좀 함께 그냥 두루두루 어우러져서 살아야지 행복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좀 주변을 살피고 주변 사람들에게 좀 덕을 더 쌓으시면 아마 더 큰 재물운, 더 큰 사랑, 더 좋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자, 그리고 아래에는 여러분들이 결혼에 꼴이 나기 전까지 연애 기간을 두고 뽑은 카드에서 문 카드가 나왔어요. 우리 5번 분들은 해와 달과 관련이 상당히 많아요. 자, 이 문 카드는 관문의 카드거든요. 아까 결혼까지 가는데 과정에서 살짝 버겁다고 했는데 역시 관문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 어두운 밤이 지나야 아침이 밝아오는 것처럼 힘든 고비를 넘으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 연애 기간이 조금 기신 분들이지 않을까. 이 짧은 시간에 무슨 어떤 고뇌가 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 연애 기간이 좀 길고 그러자니 뭐 헤어지자니 헤어질 수도 없고 결혼하자니 뭐 어떤 좀 조건이나 뭐 어떤 넘어야 될 산이 있는데 뭐 그 넘는 산이 빠른 시일 내에 넘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연애 기간이 1년 이상은 되지 않으실까 싶고요. 자, 이제 이 마지막 카드는요. 제가 정말 그냥 좀 여러분들 재미로 보시라고 자녀 운에 대해서 뽑아봤어요. 첫째, 둘째 카드거든요. 요즘은 셋째까지 낳으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서 제가 둘째까지만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첫째 카드에서는 완즈 페이지 카드가 나오고요. 뒤에는 소드 퀸 카드가 나왔거든요. 첫째로는 여러분들이 만족을 못 하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완즈 페이지가 첫째의 아이의 카드에서 나와서 첫째가 아들이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요즘은 첫째 다 딸 낳으시려고 했는데 근데 이거는 그냥 완즈가 보통 남성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 뿐이고요. 근데 둘째 카드에서 소드 퀸이 나와요. 퀸이 나왔어요. 여성이 나왔죠. 또 대놓고. 그래서 우리 5번 분들은 딸 하나, 아들 하나 이렇게 낳지 않으실까. 딸이 근데 조금 더 커요. 퀸이 나왔어요. 어느 뭐 사회적 위치로도 좀 더 높을 것 같고 이건 정말 재미로 보시라고 뽑은 거니까요. 아이는 정말 아이처럼 순수한 첫째는 그렇게 크실 것 같고 둘째는 큰 사람이 될 둘째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이것도 너무 진지하게 보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우리 5번 분들 중에 혹여라도 7월달, 8월달, 11월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30살을 안 넘기시는 게 좋다라는 운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로는 뭐 30살도 빠를 수가 있어요. 그게 기준이 여러분들의 기준이 저는 30살이면 너무 느린데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내가 몇 살에 결혼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기준에서 늦어지면 느린 거고 빨라지면 좀 빠른 거다 이렇게 목표를 두시면 되실 것 같은데 일단은 30살에서 35은 안 넘기시고 결혼을 하시는 게 좀 적정한 시간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 5번 분들 좋은 인연분 만나셔서 행복한 가정 꾸리시길 바랍니다. 5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